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뼈 건강과 신진대사를 연구해 온 전문가이자 같은 업계의 연구원으로서 정말 솔직하게 한 가지 고백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어르신들의 뼈 건강의 정답은 고함량 칼슘 보충제라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학계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45세 생활의학 연구가 박준영입니다. 저는 이 오랜 연구를 통해 배운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던 기존의 건강 상식 중 많은 부분이 어르신들의 실제 몸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년에도 무릎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말 믿으시겠어요? 저는 70대 후반, 80대가 되어서도 만성적인 통증 없이 매일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체념하시지만 제가 만난 가장 정정한 어르신들은 비싼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놀랍게도 매일의 식탁 위 아주 작은 습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알게 된, 그리고 업계 전문가로서 솔직히 반성해야 할 내용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이론에만 집착하여 건강의 진짜 비밀을 놓쳤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40대 초반에 불과한 나이에 건강을 잃고 크게 후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제가 수없이 만났던 어르신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챙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칼슘이 우리 몸에 겨우 30%만 흡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00을 드셔도 70은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칼슘을 충분히 먹는데도 여전히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거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뼈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믿음 대신 우유보다 1.5배 이상 빠르게 칼슘을 흡수하고 뼈에 붙이는 3가지 한국의 지혜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과 지혜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에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건강을 잃고 크게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봐야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40대 초반까지 젊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고 생활의학 연구가로 활동한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데이터, 그리고 영양 이론으로 무장했다고 믿었죠. 저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론적으로 완벽한 식단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느라 잠은 늘 부족했고 식사는 영양제와 커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연구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입술은 말라 있었죠. 몸은 늘 피곤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무기력함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젊은 날과는 달리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저는 제가 만났던 72세 이영숙 어르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영숙님은 박사님, 저는 비타민이며 칼슘이며 다 챙겨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없어요. 뼈가 녹는 것 같아요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영숙님께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드셨으니 더 꾸준히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정작 제가 똑같은 무력감을 느끼자 제 조언이 얼마나 공허한 이론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정기검진에서 골밀도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남의 건강을 연구하는 박사라는 사람이 정작 제 자신의 뼈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깊은 허무감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해도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처럼 작은 미끄러짐에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책상 위 이론에만 갇혀 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저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왜 칼슘을 먹어도 뼈에 붙지 않는가? 왜 몸은 계속 무력한가? 진짜 문제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뒤집어 엎고 우리 식탁의 작은 음식들에 숨겨진 흡수율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골밀도 감소 진단과 제 몸의 무력감을 경험한 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곧 제게는 가장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큰 치료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의 이론을 버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흡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단 한 가지씩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가장 소홀했던 식탁 위 아주 흔한 식재료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곁눈질로만 봤던 우리 전통 식재료의 칼슘 흡수율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죠. 저는 오만한 이론가였던 과거를 반성하며 제 몸을 직접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제가 매일 먹던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아침 밥 위에 그 흔한 재료 한 숟가락을 뿌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햇볕을 보지 않던 습관을 깨고 점심 식사 후 15분씩 짧게라도 걸으며 자연의 빛을 쬐는 것을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 몸 전체를 바꿨습니다. 3개월 뒤 저는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았고 수치가 놀랍게도 반등했습니다.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칼슘의 양이 아니라 칼슘을 뼈에 제대로 붙이는 효율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뼈 건강은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니라 습관과 자연의 지혜를 결합하는 생활의학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대체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식탁에도 제가 간과했던 놀라운 뼈 회복 비밀 무기가 숨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기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제 제가 찾은 뼈 회복의 진짜 비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찾은 뼈 건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3가지 한국 식재료와 그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우유나 일반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론만 믿고 소홀히 했던 우리 식탁의 진정한 보물들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깨의 놀라운 칼슘 흡수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의 양이 많다고 광고하는 보충제에만 의존하지만 제가 연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통깨의 칼슘은 우유보다 10% 이상 더 잘 흡수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양념 같지만 통깨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전달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깨는 약 40%의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깐참깨는 칼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드시 껍질이 붙어있는 통깨를 드셔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칼슘의 저장소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통깨에는 뼈 형성을 돕는 마그네슘과 인,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이 풍부합니다. 리그난은 뼈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칼슘이 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통깨가 단순히 칼슘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종합적인 뼈 노화 방지제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토록 강력한 식품을 왜 지난 20년간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골절 후 재활 과정에서 다시 만난 78세 김정순 어르신에게 이 통깨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김정순님은 매일 두부와 달걀을 챙겨 드셨지만 기력이 쇠하고 힘이 빠진다고 하셨죠. 김정순님은 박사님, 영양제도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먹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였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단백질이나 칼슘의 소화와 흡수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수님께 통깨를 밥 지을 때 한 숟가락, 나물을 무칠 때 듬뿍 넣어 드시도록 조언드렸습니다. 제가 김정수님께 강조했던 것은 바로 칼슘의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흡수율 30%의 우유나 보충제에 투자하는 것은 돈을 창고에 현금으로만 쌓아두고 쓸 줄 모르는 옛날 부자와 같다고 설명드렸죠.
반면 통깨에 투자하는 것은 흡수율이 높아 현금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현명한 투자자와 같습니다. 3개월 후 김정수님은 힘이 생기고 관절의 뻣뻣함이 줄었다며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마디가 덜 뻣뻣해진 것을 크게 체감하셨다고 했습니다. 김정수님은 이제 통깨가 들어가지 않은 밥은 싱겁게 느껴진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통깨를 챙겨 먹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 지을 때 통깨를 한 숟가락 넣거나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에 통깨를 듬뿍 넣어 드시면 됩니다. 국이나 찌개에 살짝 뿌려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칼슘도 보충됩니다. 통깨를 참기름으로 짜서 드시는 것보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은 풍미가 좋지만 칼슘은 통깨 껍질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깨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볶거나 태우면 지방이 산패되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짝만 볶아 사용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3숟가락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한 통깨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껍질 속의 섬유질은 칼슘의 급격한 흡수를 막아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단에서 통깨를 얼마나 자주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뼈 건강 도우미인 깻잎을 살펴보겠습니다. 깻잎은 녹색 채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무려 45%의 칼슘 흡수율을 보입니다. 깻잎 10장에는 무려 21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깻잎의 진짜 비밀은 비타민 K에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을 뼈에 단단하게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뼈에 붙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깻잎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서울식품영양학회 조사에서도 깻잎의 특별히 높은 흡수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깻잎의 효능을 제가 왜 지난 20년간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68세 박영수님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칼슘 보충제를 매일 드셨지만 허리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죠. 저는 박영수님께 칼슘만 드시지 말고 이 칼슘을 뼈에 심어줄 비타민 K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수님께 깻잎을 진간장, 다진 마늘, 통깨로 싱겁게 무쳐서 매일 점심에 15장씩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박영수님은 3달 뒤 허리 통증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뻐근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하셨는데 이는 뼈가 단단해지면서 근육을 지탱하는 힘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깻잎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싱거운 깻잎 무침입니다. 깻잎 15장을 진간장,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으로 간단하게 무쳐서 하루에 한 접시만 꾸준히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를 너무 짜게 절이지 마세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나트륨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 간단한 양념으로 싱겁게 무쳐서 드시는 것이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깻잎을 너무 오래 데치거나 삶으면 비타민 K 등의 열에 약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생으로 무치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을 깨끗이 씻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냉동에도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 효율적입니다. 쌈 대신 반찬으로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뼈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뱅어포입니다. 뱅어포는 칼슘과 비타민 D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시너지 식품입니다. 뱅어포 20g, 즉 한 줌 정도에 무려 4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뱅어포의 가장 큰 장점은 생선 뼈를 통째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생선 뼈에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뱅어포는 그 칼슘을 남김없이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영양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뱅어포류의 칼슘 흡수율은 약 35%로 우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뱅어의 풍부한 비타민 D가 더해져 칼슘의 체내 이용률을 40% 가까이 끌어올려줍니다.
뱅어포는 칼슘과 비타민 D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70세 이선희님은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드셨지만 골밀도가 오르지 않는 것이 고민이셨습니다. 이선희님은 뱅어포는 비려서 싫은데 꼭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이선희님께 선희님, 저는 과거에 이 뱅어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뱅어포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햇볕을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선희님께 뱅어포를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5분만 바삭하게 구워 과자처럼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뱅어포를 구우면 비린내는 사라지고 고소한 맛만 남습니다. 이선희님은 1년 만에 골밀도 수치가 10%나 올라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거나 잔병 치레하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비타민 D가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뱅어포를 가장 맛있고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은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간식처럼 드시는 것입니다. 단, 뱅어포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하루에 한 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싱겁게 조리해서 드시거나 구워서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뱅어포 외에도 멸치 등 뼈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단에서 멸치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십니까? 뼈 회복은 단순히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뼈에 실제로 사용되려면 반드시 뼈를 만드는 필수 결합 성분과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필수 루틴을 함께 실천해야 뼈 건강의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첫째, 뼈 회복의 스위치를 켜는 햇볕 쬐기입니다.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통깨와 깻잎을 많이 먹어도 칼슘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타민 D를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바로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하면 충분합니다.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제가 45세에 골감소증 직전 진단을 받고 통깨, 깻잎, 뱅어포 루틴을 시작했을 때 초기에는 분명 골밀도 수치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치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도 제가 가진 이론을 맹신하며 왜 이러지? 하고 헤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책상물림 박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식단은 완벽했지만 연구에 몰두하느라 햇볕을 쬐는 시간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타민 D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저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15분씩 연구소 밖으로 나가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제 뼈 회복의 정체기를 깼고 정체되어 있던 골밀도 수치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창문을 사이에 두고 쬐는 햇볕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꼭 밖으로 나가서 직접 햇볕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햇볕을 쬐신 것은 언제입니까? 하루 15분만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둘째,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산성 음식을 곁들이는 습관입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잘 용해되어 흡수됩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칼슘 흡수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서도 칼슘과 산성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이용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깻잎 무침에 식초를 넣거나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최영숙님은 평소 뼈 건강을 위해 멸치 반찬을 즐겨 드셨는데도 골밀도가 쉽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영숙님께 멸치볶음을 할 때 식초를 아주 소량 넣어줄 것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칼슘 흡수율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속이 약한 분들은 식초를 직접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만 활용하시고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신맛 나는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셋째,
칼슘의 체내 이용률을 높여주는 비타민C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고 뼈에 잘 붙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식후에 먹으면 그 식사에서 섭취한 칼슘이 더 잘 흡수됩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은 깎아서 바로 드시고 파프리카 같은 채소는 샐러드로 만들어서 생으로 드세요. 식후에 귤 1개, 키위 1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통깨나 깻잎, 뱅어를 드신 후에 과일을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오늘 비타민C를 섭취하셨나요? 넷째, 뼈를 단단하게 자극하는 체중 부하 운동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뼈를 자극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이 뼈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40대에 만났던 55세 박민호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박민호님께 무릎에 충격이 덜한 평지 걷기부터 시작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걷기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어 골절 위험을 이중으로 낮춥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등산이나 조깅을 하시면 무릎이나 발목이 다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강도를 높이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쉬셔야 합니다. 오늘 30분 걸으셨나요? 이렇게 생활 속 루틴을 조금만 바꿔도 뼈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햇볕 쬐기, 산성 음식, 비타민C 챙기기, 매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45세 박준영으로서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깨달은 진실은 건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꾸준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칼슘은 양이 아니라 흡수율이 전부입니다. 우유와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통깨, 깻잎, 뱅어포처럼 흡수율이 높은 자연의 지혜에 투자하십시오. 둘째, 뼈는 먹는 것 외에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 D라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좋은 습관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만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에 의존했을 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칼슘을 먹어도 뼈에 붙지 않으면 골밀도가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큰 골절을 겪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만 해도 뼈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 것입니다. 1년만 꾸준히 실천하면 활기찬 걸음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론에만 빠졌던 과거를 반성하며 여러분께 제가 찾은 진짜 뼈 회복의 지혜를 모두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참 기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100세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식사 후 15분만이라도 밖에 나가 팔과 다리에 햇볕을 쬐는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햇볕 쬐기는 돈이 들지 않으며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칼슘을 뼈로 보내는 스위치를 켤 것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뼈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한국식 국물 요리 습관 3가지와 그 해결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게 만드는 우리 식탁의 숨겨진 위험 요소를 명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잊지 않고 햇볕 15분 쬐기를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